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친구의 연락을 차단했다. 친구와의 절교, 카톡, 전화, SNS까지 닿을 수 있는 연락망은 모두 거절의 다짐을 세운다. 나는 왜 오랜 관계를 끝내려고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 단지 이기적인 욕망에 지쳤고 일방통행에 자유로워지고 싶었을 뿐이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나쁜 인간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탈무드 지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사람은 주먹을 꽉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손바닥을 보이고 숨을 거둔다. 이처럼 욕망은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인간 본연의 마음이다. 욕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권태가 오고 하루하루 목표가 없기에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욕망이 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지나치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는 욕망을 통해 인간관계의 이치를 깨달아 간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을 너무 일찍 믿지 말라. 10명의 아들을 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살아생전부터 아들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한 사람당 100디나르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의 재산도 크게 줄어 전 재산을 합쳐봐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에게 100디나르씩 나눠주고는 막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 나눠주고 나니 50디나르가 남는구나. 미안하지만 너는 아버지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었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고 막내 아들은 가진 돈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는 굶주림에 시달렸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갔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는 배불리 먹인 뒤 그에게 새끼를 뺀 암소 한 마리와 약간의 돈을 주었다. 그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열심히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다. 만약 아버지의 친구들이 막내 아들의 처지를 외면했다면 부자가 되었을까? 아버지는 세상 값진 친구를 자식에게 건네준 것이다. 충실한 친구는 금처럼 단단하며 깨지지 않는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다. 그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사귄 친구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 새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당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랍비의 현자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오래 사귀어 두되 자기 이익과 욕망에만 충실하는 사람은 서슴없이 단칼에 절규하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잎의 혀처럼 살갑게 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면 단칼에 절규하고 만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적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를 만나야 하며 누구를 손절해야 하는가? 슬기로운 자 벗하면 저절로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 벗하면 반드시 해를 입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주식에 관한 정보, 좋은 자리, 좋은 곳에 관한 정보 등 바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서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손해만 보는 관계는 하루빨리 단칼에 베어내는 게 좋다. 인간관계에 대한 유대인 랍비의 지혜에 기울여 보자. 어떤 사람에게 한 번 속았을 때는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2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해라. 이번에도 누군가에 속는다.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서 또 한 번 속아본다. 사람은 피말리게 하는 애증의 인간관계.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받지 않은 적도 있다. 단칼에 베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이며 인간관계의 악순환이 될 것이다. 친구의 안 좋은 기분에 동요되지 마라. 친구의 감정이 맹렬하게 치솟을 때는 개입하지 마라. 섣부른 판단으로 관계를 망치는 것이다. 강렬한 감정이 불타고 있을 때는 다가갔다가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좋은 의도로 뭔가를 해주려 다가갔으나 괜히 오해를 사고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감정이 풀어지고 이성을 회복한 다음에 돕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손절이 최선일 때가 있다. 아르벨 사람 니타이가 말한다. 악한 이웃을 멀리하라. 사악한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 징벌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악한 일을 개가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악한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다. 세상은 사악한 자가 오늘을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당장 눈앞의 현상만 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해서는 안 된다. 사악한 이웃을 멀리하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다. 선한 사람과 만나려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꽃에는 나비나 벌이 모이고 쓰레기에는 파리가 들끓는 게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라. 피해야 할 4종류의 사람이 있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 지도자가 바로 그렇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화려하게 꾸미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남 얕보기를 좋아한다.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명령조의 말을 여과 없이 던진다.
또한 행동, 자세,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길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히 말 붙이는 걸 싫어하며 그의 교만한 말투는 가까운 사람들마저 멀어지게 만든다. 그는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냉랭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의 좋은 인품과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사람들의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한다. 그는 세상의 칭찬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은 척한다. 이런 사람 곁에 당신은 있고 싶은 것인가? 고집불통, 외골수를 멀리하라. 원수란 무엇이고 원한은 무엇인가? 두 친구가 있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낫을 빌리러 가서 거절당했는데 다음 날엔 반대로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 너는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 나 역시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경우 원수가 된다. 하지만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도끼를 빌리러 가서 거절당하고 난 다음 날 그 친구가 외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여기 있어. 난 너에게 도끼를 빌려주지 않았지만 난 너에게 외투를 빌려줄게. 난 너와 다르니까. 라고 말한다면 원한이 생긴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원수와 원한을 많이 만든다. 그렇다면 원수와 원한을 은혜로 어떻게 갚으라는 말인가? 원수에게 무조건적인 용서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세상, 욕망에 빠진 그 친구가 문제인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지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과 욕심에 지배당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나는 인간관계를 능동적으로 정리해 본 적이 없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일 수 있으며 내가 견디기 힘들어해서일 수도 있고 남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몹쓸 체면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악한 사람과 교류하면 저절로 악해지고 선한 사람과 교류하면 선해진다.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자신도 그 공동체에 동화되어 좋은 사람으로 바뀐다. 따라서 내가 지금 교류하는 사람이 악하다면 능동적으로 벗어나라. 적극적으로 손절해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변할 것이다.